그날 밤 에드워드 브라이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 보고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나토 기술정책 자문관으로서 미국 대 중국이라는 AI 패권 구도를 확신해왔는데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은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소버린 AI, 피지컬 AI 30억 달러 공동투자라는 키워드들이 연속으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각자 다른 회사 대표임에도 마치 하나의 작전을 수행하듯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브라이트는 전율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 휴대폰을 맡겼습니다. 국가기 밀급 회의라더군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젠슨 황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25년간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각국의 패권 경쟁을 분석해온 에드워드 브라이턴입니다. 케임브리지 공학 박사, 나토 기술정책 자문관을 거쳐 현재는 글로벌 AI 전략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죠. 런던과 워싱턴, 브뤼셀을 오가며 AI 주도권은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고 확신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제 모든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을 둘러보니 경악스러웠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젠슨 황이 자리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창립자까지.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란 말인가? 25년 경력으로도 이런 라인업은 처음 봤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와 글로벌 AI 칩셋의 왕, 그리고 한국 산업계의 모든 톱이 한자리에.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어요. 젠슨 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엔비디아 CEO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말 뭔가 큰 일이 벌어질 때죠. 이재용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AI 반도체부터 팩토리, 육지, 로보틱스까지. 우리는 하드웨어의 척추를 완성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어받았어요.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으로 국가 플랫폼을 구축했죠. 스타트업과 공공기관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정의선 회장도 말했습니다. 피지컬 AI에 3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합니다.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해진 창립자의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소버린 AI를 구현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규정했죠. 잠깐,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서로 다른 분야의 최고들이 마치 하나의 시나리오를 읽듯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AI 3대 강국 진입은 목표가 아닙니다. 타임라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그것도 세계 AI 패권 구조를 뒤바꿀 선언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니, 뜨거웠다고 해야겠군요. 이들은 각자의 사업을 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 로드맵이 떴습니다. 반도체에서 팩토리, 모빌리티에서 로봇, 그리고 국가 데이터까지. 모든 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건 연합전이다. 제가 중얼거렸던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젠슨 황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부품을 파는 시대는 끝났어요.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대죠. 그날 저는 분석가의 모든 공식을 버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미국 대 중국 프레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린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서로 다른 분야의 톱들이 마치 하나의 대본을 읽듯 말했거든요. 25년간 분석해온 제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분절된 서구, 동원된 한국. 제가 그날 밤 노트에 적은 첫 문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각 회사의 브리핑을 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AI 반도체와 팩토리, 육지와 로보틱스를 하나로 묶었어요. 우리는 하드웨어 척추를 담당하죠. SK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이 핵심입니다. 국가 플랫폼이죠. 스타트업부터 공공기관까지 모두 탑승할 수 있어요. 현대차 팀장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지컬 AI에 집중하고 있어요. 30억 달러 공동투자로 센터를 만들 겁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버린 AI를 구현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국가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하죠. 잠깐, 이게 우연일까요? 각각 따로 만났는데도 똑같은 키워드가 나온다고요? 하드웨어 척추, 국가 플랫폼, 피지컬 AI, 소버린 AI. 이건 분명 설계된 거였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구조를 그려봤습니다. 반도체, 팩토리, 모빌리티, 로봇, 국가 데이터.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흔들리고 하나가 강해지면 전체가 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부품이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서구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각자 최고가 되려고 경쟁하죠. 애플은 애플대로, 구글은 구글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따로. 모두 1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1등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1등 팀을 만들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더 놀랐습니다. AI 3대 강국 진입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법안도 통과시켰고 예산도 확보했어요. 인력 양성 로드맵도 완성됐죠. 법안이요? 예산이요? 로드맵이요? 이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실행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합이 아니라 의지의 곱을 만들었다. 그날 저녁 제가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 제목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해외 자문단끼리 모여서 속닥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빨리 합의하는 게 가능한가? 각자 다른 이해관계인데 어떻게 하나로 뭉쳤지? 모두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구는 개별전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 연합전을 하고 있었어요. 개별전에선 가장 강한 하나가 이기지만 연합전에선 가장 잘 연결된 팀이 이기죠. 주권은 국경선이 아니라 데이터 레이어에 그어졌다. 네이버 관계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연합전 vs 분절전. 동원된 한국 vs 분절된 서구. 의지의 곱 vs 기술의 합. 한국이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델을 세계에 번역해야 한다.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분석가에서 증언자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죠. 쇼룸입니까? 실전입니까? 테스트베드 견학 첫날, 제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25년 경력상 화려한 데모는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실제 현장은 늘 달랐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내원이 헬멧과 안전조끼를 건네줬습니다. 절차부터 엄격했어요. 이건 관광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제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디지털 트윈 화면과 실제 라인이 완벽하게 동기화되고 있었어요. 0.02초 단위로 움직임이 일치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불량률이 어떻게 되죠? 기존 대비 73% 감소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톤이었죠. 옆 라인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AI와 로봇 AI가 같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배우면 다른 것도 즉시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학습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실시간 피드백으로 24시간 연속 개선됩니다. 안정성은 99.7% 수준이에요. 수치는 거짓말을 모르죠. 이건 진짜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데이터 거버넌스 룸이었습니다. 소버린 AI 표준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데이터 접근권부터 보존 정책까지 모든 게 체계화돼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문화재처럼 관리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유산이죠. 담당자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데이터가 이 나라에서는 국보였습니다. 인력 양성 현장도 봤어요. 군 출신 엔지니어가 현장 기술자와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팀을 만들었죠? 한국은 공장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라인장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굳은 손으로 악수를 청하더군요. 성과 지표를 보고 또 놀랐습니다. 불량률, 에너지 효율,
리드타임. 모든 수치가 초록색이었어요. 이론상 목표치를 실제로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T라인 공개가 뭡니까? 투명성 라인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대시보드의 빨강, 초록, 노란 지표가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현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라운지에 앉았을 때였어요. 벽면에 국가 AI 윤리 10조가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윤리 조항까지 만들었군요. 기술보다 철학이 먼저입니다. 동행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때 제 포켓 레코더에서 기계음이 계속 들렸어요. 현장의 생생한 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죠. 이건 기록해야 한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제가 한 독백이었어요. 이건 쇼룸이 아니라 작전지 휘소였습니다. 한국이 AI 강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미 실현하고 있었어요. 시연 종료 후 현장 직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해볼만 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포장하지 않고 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말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한다. 런던에서 온 이메일이 심야에 도착했습니다. 에드워드, 혹시 마케팅쇼에 휘말린 건 아니야? 동료 마이클의 메시지였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죠. 객관성을 잃으면 안 돼. 자문가로서 거리를 두라고. 이어서 온 메시지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분석까지 홍보맨이 아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터뷰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부 주도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일까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과도한 투자로 버블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해외 기자들의 의구심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 내면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문가로서의 거리두기 vs 목격자로서의 양심.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의심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왜곡은 죄죠. 그날 오후 제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반증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검증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KPI 원천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감사 로그는 있습니까? 제3자 검증은 받았나요?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줬습니다. 원천 로그를 보는 순간 확신이 섰어요.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간별, 라인별로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외부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검증서도 받았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일본의 산업기술연구소, 미국의 MIT 연구진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한국 모델은 검증됐다. 그날 밤 제 윤리규정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25년간 지켜온 원칙들이 적혀 있었어요. 객관성, 독립성, 정직성. 숫자를 믿되 출처를 더 믿는다. 제가 늘 하던 말이었죠. 새벽 3시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각도로 봐도 한국의 성과는 진짜였어요. 다음 날 동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나는 사실편에 선다. 한국은 내 질문을 피하지 않았어. 브리핑룸에 불이 꺼지는 순간까지 검증 작업을 계속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내 커리어는 오늘 정직으로 도박한다. 그날 밤 제가 내린 결심이었어요. 회의론자들의 반격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제 답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검증된 데이터 말이죠. 의심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한 말이었어요. 한국 모델은 마케팅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공장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거든요. 굳은 악수와 함께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아요. 밀어줍니다. 공장 투어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낡은 프레스기 옆에 신형 센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30년 된 기계와 최신 AI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전엔 74%였는데 지금은 89%예요. 현장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AI가 기계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경험과 인공지능의 정밀함이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현장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죠? 옆자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연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킥오프 현장을 봤어요. 공공 데이터가 스타트업들에게 개방되고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어요. 대기업만의 AI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은 기업도 혜택을 받아야죠. 정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야간 교육장도 가봤습니다. 현장 선배가 AI 코치로 변신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손글씨로 알고리즘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우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50대 반장님이 20대 신입사원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장인의 손끝에 AI의 지능이 얹혔다. 그날 제가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지방대와 현장장인, 연구소가 삼각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사 공동교육 수료식도 참석했습니다.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한 팀 같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동원이에요. 따뜻한 속도죠. 현지 가이드가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현장 안전 포스터에는 재해가 줄어든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AI 도입 후 사고율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작은 공장의 초록불이 나라의 심장을 뛰게 한다. 귀가길에 제가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저녁에 호텔에서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특징이 뭐야? 확산력입니다. 대기업에서 시작된 기술이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빠르게 퍼져요. 제가 답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정부가 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공공 데이터 개방, 인센티브, 교육 지원까지. 한국은 AI를 독점하지 않고 나누고 있었어요. 확산은 이미 시작됐다. 그날 밤 제 결론이었어요. 대기업의 성공이 중소기업의 기회가 되고 중소기업의 혁신이 다시 대기업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빨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전력 피크 이슈입니다. 대시보드에 적색등이 점등됐어요. AI 팩토리 운영 시간을 조정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위기는 설계도를 시험하는 불이다. 그 순간 제가 떠올린 생각이었어요.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 단위로 플랜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A플랜 운영시간 30% 단축. B플랜 대체 에너지 믹스 적용. C플랜 지역별 순차 운영. 화이트보드에 빠르게 적히는 대안들이었습니다. 동시에 GPU 공급 문제도 터졌어요. 리드타임이 기존 8주에서 16주로 늘어났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장 담당자가 물었어요. 대체 GPU 믹스로 갑니다. 즉시 결정이 내려졌어요. 단일 공급사 의존을 줄이고 여러 업체 제품을 섞어 쓰는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해외 규제였어요.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과 수출 규정 변화가 발표됐습니다. 국제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국내 팹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삼성과 SK의 합동 대응이 시작됐어요. 심야 국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시차를 감안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 공급사들과 순차적으로 협상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그러나 질서 있게 움직였다. 제가 그날 밤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연합전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전력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업체가, GPU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업체가, 규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즉시 대응했어요. 부품이 흔들릴 때 연합이 대신 바쳤다. 현장에서 본 한국의 복원력이었습니다. 조정된 생산 캘린더가 새로 나왔어요. 일정 지연은 최소 2주, 최대 6주로 예상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보다는 늦지만 전체 로드맵에는 문제 없어요.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현장 직원의 가봅시다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이날 나는 그들의 복원력을 배웠다. 제가 그날 밤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 제목이었어요. 위기는 한국 모델의 약점을 드러낸 게 아니라 강점을 증명했습니다. 연합전의 유연성과 복원력 말이죠. 연합은 위기에서 강해졌다. 일주일 후 상황이 안정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개별전이었다면 하나의 회사가 무너졌을 텐데
연합전에서는 다른 회사들이 받쳐줬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연합전의 진짜 힘이었어요. 제로타임. 알림음과 함께 국내 피지컬 AI 클러스터가 시범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자율주행, 로봇, 팩토리의 통합 러닝 루프가 온라인 상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세 분야가 동시에 학습하고 있었어요. 오늘 숫자가 이야기를 이겼다. 1시간 후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KPI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불량률 47% 감소. 에너지 효율 31% 향상. 리드타임 52% 단축. 초록색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습니다. 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 자릿수 억 단위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해외 초청단의 반응이 압권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복제 가능한가요? 일본 팀장도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통합이 가능했죠? 미국 전문가는 침묵했습니다.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측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수입할 수 없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모델은 기술과 거버넌스, 그리고 문화의 합성어였다. 제가 그날 오후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기술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의지, 연합전을 받아들이는 문화까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원본은 여기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제품이 아니라 원본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국기 앞에서 공동사진을 찍었습니다. 해외 초청단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어요. 이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존경으로. 제가 그날 밤 일기에 적은 문장이었어요. 25년간 서구의 기준으로 세계를 봐왔는데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미디어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연합전 모델의 원본이 되다. 피지컬 AI 클러스터, 새로운 표준 제시. 동양의 연합전 vs 서양의 개별전. 저도 국제 번역판 개요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분석가가 아니라 증언자로서 말이죠. 다음은 세계 적용이다. 클러스터 가동 성공 축하 만찬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모델을 수출할 준비가 됐습니다. 기술 수출이 아니라 의지 수출 말이에요. 그날 밤 대형 스크린의 초록 파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했다. AI 강국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중동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여권 위 스티커들을 봤어요. UAE, 사우디, 태국, 싱가포르. 모두 한국에 소버린 AI 컨설팅을 요청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의지를 모듈화해 수출했다. 기내에서 제가 노트에 적은 첫 문장이었어요. 두바이에 도착해서 현지 데이터 센터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계한 맞춤형 주권 데이터 시스템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현지법과 문화에 맞게 조정된 버전이었습니다. 데이터 국경은 도면이고 주권은 합의입니다. 현지 파트너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만 팔지 않았습니다. 함께 설계하고 함께 구축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연합전을 할 수 있을까요? UAE 장관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의지가 있어야 해요. 한국 팀장의 답변이었어요. 태국에서는 더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연합전 아카데미가 개설됐어요. 군,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융합 과정이었습니다. 표준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아카데미 개강식에서 제가 한 축사였어요. 싱가포르에서는 국제규범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데이터 윤리부터 상호운용 표준까지 한국이 제안한 원칙들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한국 모델이 아시아 표준이 되고 있군요.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현지 데이터 센터의 첫 전원이 켜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현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다국어 표준 문서들이 배포됐습니다. 영어, 아랍어, 태국어, 말레이어로 번역된 한국 모델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강의실에는 각국 국적별 명찰을 단 수강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한국 멘토들이 실시간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한국식을 번역한다. 세계의 언어로. 공항 라운지에서 제가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한국의 AI 모델이 세계 각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베드 한국에서 표준 수출 한국으로 위상이 바뀌었어요. 기술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이 모델은 세계의 학교가 된다. 마지막 출장지인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제가 한 독백이었어요.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는 의지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를 다른 나라와 나누는 포용력이었습니다. 공항 전광판에 SEOUL, LONDON 안내가 떴습니다. 연결의 상징 같았어요. 한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배운 모든 이론으로 세계를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 공식을 바꿨어요. 기술은 도구였고 의지는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산업 리더, 장인과 연구자, 청년과 노사가 한 테이블에 앉아 같은 문장을 말했죠. 함께 가자. 그날 이후 저는 분석가가 아니라 증언자가 됐습니다. 한국은 부품을 맞추는 나라가 아니라 의지를 동원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세계의 회의론자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다음 표준은 한국에서 시작됩니다.